오늘은 우선 그 경우의 수 중에 2단계, 3단계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개 풀고요. 확률 앞부분은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 124쪽에 있는 스텝 2 중단원 다지기. 일단 문제가 좀 풀만한 걸 찾아봐야겠지? 5번 문제? 이거 별로 어렵진 않은데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 두 눈의 합이 4 또는 7. 지금은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잠시 후에 차도 따로 해줄게요. 두 눈의 합이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상처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주사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죠. 다른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1부터 6까지 적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는 두 눈의 합을 한번 적어 봅시다. 맨 처음에 여기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2 뭐라고? 1과 1이 나 A와 B. 1과 1이니까 합하면 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은 3인데 3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해 가요? 그 다음 얼마일 것 같아요? 4가 여기 있고요. 5는요? 여기 다음 5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 더하기 3도 5잖아요. 이렇게. 그쵸? 3 더하기 2도 5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5 더하기 2니까 6일 텐데 여기도 6, 다 여기 6이고요. 그 다음은 7, 다 7이고요. 이해 가요? 8, 8, 8, 8, 8, 9, 9, 9, 9, 10, 10, 10, 11, 11, 마지막 12까지. 사회 시간에 혹시 등고선 배웠어요? 등고선? 지도할 때 등고선이 뭐야?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죠. 그렇죠? 비슷하게 이렇게 2, 3 같은 선들끼리 같은 숫자끼리 연결하면은 등고선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처럼 생겨요. 이해 가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넣으면 아마 금방 이해 갈 거니까. 그럼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거는 어디 있냐면은 요렇게 세 군데 있을 거고요. 보다시피. 그쵸? 두 눈의 합이 7 나오는 곳은 여기 이렇게 6군데가 있어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전체는 몇 가지겠어 그러면? 4 또는 7? 9개가 되겠죠 일단. 근데 두 눈의 차는 어떨까요? 이게 잘 생각하세요. 두 눈의 차라는 거랑 A 빼기 B랑은 서로 다른 거예요. 두 눈의 차라는 건 보통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 3이 있을 때 두 숫자의 차가 얼마예요 하면은 2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해 가죠? 두 숫자의 차이니까 보통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 빼기 B랑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그 앞에 1단계인가? 어디에 있는 거 보면은 뭐 눈의 차가 얼마인 경우를 구하는 게 있는데 엄청 틀렸던데 보니까. 그걸 잠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눈의 차랑 A 빼기 B랑은 어떻다고 서로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1, 2, 3, 4, 5, 6을 적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 1, 2, 3, 4, 5, 6 적어주면요. 여기는 얼마일 것 같아요? 숫자가 0이죠. 1과 2 같은 숫자니까. 같은 숫자니까 차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요렇게가 다 0 나오는 거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위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 1이죠. 여기도 1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1이에요. 칸이 맞나요? 잘 안 맞나? 그 다음에 3과 1의 차니까 얼마야? 2죠. 여기도 다 이렇게 2고요. 이렇게도 다 2예요. 그 다음은 3. 이렇게도 3. 그 다음 수의 차가 4. 이렇게도 4고요. 마지막 위가 5죠. 여기도 5예요. 만약에 두 눈의 차가 3 나온다라는 거는
이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있다고 이렇게. 셀 때 조심해서 세세요. 어쨌든 주사위의 두 눈의 합이나 두 눈의 차가 나오는 거 한 번 정도만 실제로 표를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외우는 건 아니고 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쪽만 구하지 말고 이쪽도 같이 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9번 문제 볼까요? 125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지도의 색깔 칠하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 지도가 이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A, B, C, D라고 해서 4개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빨강, 파랑, 노랑, 보라 그러니까 4색을 칠한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빨강, 파랑, 노랑, 보라라고 색깔로 나왔는데 색깔로 문제 풀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로 1, 2, 3, 4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4개의 색깔이 있다를 그냥 숫자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그래서 4색을 그냥 숫자 4개를 바꿀게요.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괜찮다. 즉 1번을 2번 써도 되고 3번 써도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웃한 부분은 반드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거죠. 아프리카 대륙을 유럽 여러 나라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쵸? 이해가요? 아프리카 그 국경선 보면은 이게 직선이죠. 그쵸? 걔네가 이렇게 땅 따먹기 해서 그래. 이렇게 자대고 이렇게 커가지고 세상에 어느 나라 국경선이 직선이겠어요. 안 그래요? 걔네가 이렇게 자대고 선거서 그래요. 걔들이. 여기는 내 땅, 여긴 네 땅 한 거죠. 근데 여기는 내 땅이고 저긴 네 땅이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색을 달리 칠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랑 B랑은 다른 나라 땅이니까 너랑 나랑은 다른 색깔 칠하자. 여기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기도 빨간색 칠하면 한 나라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는 다른 색을 칠하자. 대신에 여기 빨간색 칠하면 여기 빨간색 칠할 수도 있어요. 뛰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입니다. 이웃한 나라, 즉 붙어있는 이렇게 인접 국가들끼리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 그럴 때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보통은 색을 칠하는 순서를 정할 때 인접국이 많은 나라부터 칠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A는 현재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보통 군인들 세우죠. 군인들 우리나라 땅 침범하지 말라고. A는 여기에도 군인을 세우고 여기도 군인을 세워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두 나라랑 인접해 있으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B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죠. 하지만 C는 어떨 것 같아요? 모든 나라와 붙어 있어 지금. 그쵸? 여기가 아마 국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이쪽에도 군인 세우고 이쪽에도 군인 세워야 돼요. 얘들은 어느 쪽에서 침탈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인접한 나라가 현재 C나라예요. 그쵸? 이럴 때는 보통 C부터 색을 칠해요. 보통은 제일 많이 인접한 나라부터 칠해주고 색을 칠하는 순서. 그 다음 그런 거 특별한 거 없으면 보통 알파벳 순으로 칠하긴 해요. 지금 어쨌든 C가 제일 많이 붙어 있고요. A랑 B는 둘 다 두 나라씩 붙어 있죠. 그리고 D는 한 나라랑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순으로 칠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이해 가죠? 일단 칠하는 순서는 색깔을 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고 일단 정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아무 색깔도 없는 숫자로 비유하자면은 아무 숫자도 적지 않은 백지 상태예요. 현재는. 자, C에다가 한 색깔을 칠한다. 이게 몇 가지죠? 4가지예요. 그렇죠?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숫자 하나 적으면 된다는 거죠. 4번 컬러를 칠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일단 4가지예요. 그건 이해 가죠. 자, 여기 하나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이제 A에 칠할 건데 봤더니 여기에 이미 색깔 하나 쓴 거예요. 그럼 여기랑 붙어있는 나라는 이 색깔 못 쓰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A에 쓸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밖에 안 남았겠어? 3가지죠. 그쵸? 한 색깔은 썼을 테니까 그래서 이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2번 컬러를 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B를 칠할 텐데 B를 칠하려고 봤더니 얘랑도 겹치면 안 되고 얘랑도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개의 색을 빼야 돼요. 2번, 4번 이 2개의 컬러를 빼야 돼요.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2가지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번을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엔 D를 칠할 텐데 D는요. A에 무슨 색을 칠했나 B에 무슨 색을 칠했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C랑만 안 겹치면 돼요. C에 이미 4번 색을 칠했다면 얘가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하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동시에 칠한다. 동시에 곱하기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숫자?
72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 경우의 수를 되게 다양하게 여러 유형별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라서 지금 몇 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어렵지 않은데 가끔 3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건데요. 무승부,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참고로. 무승부가 나오는 건 몇 가지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부터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 응?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그쵸? 333 세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합니다. 27가지가 나와요. 이해 가요? 세 사람이 동시에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그쵸? 동시에니까 A라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 B라는 사람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C라는 사람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근데 세 사람이 동시에 가위바위보 하는 거기 때문에 333 숫자 세 개를 어떻게 되죠?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쵸? 얘가 얘기했죠. 첫 시간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언제 더하죠? 언제 곱하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많이 따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내가 첫 시간부터 계속 치킨과 햄버거를 같이 먹니? 하나만 먹니? 라고 계속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동시에 먹니? 한쪽만 먹니? 라고 했던 거. 지금은 가위바위보로 셋 다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쵸? 경우의 수는 총 27가지인데 그럼 무승부가 나오는 건 언제 무승부죠?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걸 내거나 또는 다른 걸 내거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걸 낸다면 그러니까 A도 가위, B도 가위, C도 가위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가가가, 바바바, 보보보 이렇게 말해요. 그쵸? 같은 건 내는 경우는 총 세 가지예요. 써줄까요? 가가가 이런 식으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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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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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 그래서 총 세 가지고요.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걸 내는 거는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네, 3 곱하기 2 곱하기 6가지입니다. 왜죠? 이거는 마치 한 사람은 가위고 한 사람은 바위고 한 사람은 보일 테니까 요 세 개의 글자를 이게 1번 자리에 누구 쓸 거야? 셋 중에 하나 쓰겠죠. 2번 자리 누가 쓸 거야? 남은 둘 중에 하나 쓰겠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남은 하나 쓰겠죠. 그러니까 얘가 세 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가지가 돼요. 그래서 총 합은 3 더하기 6에서 총 9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이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 확실히 머리 좋은 애들이 잘 풀어요. 다른 거는 물론 이제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머리 좋은 애들이 금방금방 풀어요. 확실히 이 부분은. 여러분은 뭐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숨겨진 잠재 능력이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면 일단 여러분 노력으로 일단 어느 정도 커버하면 될 거예요. 노력으로. 노력이 뭐냐고요? 이거 한 번씩 다 풀어봐야죠. 그리고 자기가 나 이거 좀 어렵다 힘들다는 거는 그 비슷한 거를 여러 번 더 풀어봐야겠죠. 당연히. 뭐 수학의 단비도 있을 거고 우리 다음 교재 우공비 표준도 있을 거고 그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그 다음에 11번을 잠깐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훨씬 더 재밌는 걸 할 텐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맛보기로 잠깐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 지도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A 지점이고 여기 P 지점이고 여기 B 지점인데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건데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최단거리로 가야 된대요. 그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라는 건데 요걸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P 없다고 치고 그냥 A에서 B까지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지금은 요 선을 그냥 편의상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사각형들은 정사각형. A에서 B로 가는데 가장 짧게 가려면 몇 칸 움직이는 거죠, 대체? 5칸보다 더 짧게 갈 수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쵸?
다섯 칸이 제일 짧은 거리예요. 이해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면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일단 이해 갔어요? 짧은 거리라는 것은 일단 최소 다섯 칸.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다섯 번 움직이면은 이거보다 더 짧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섯 가지. 그리고 방향은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간다와 위로 간다. 요 방법만 써야지 가장 짧게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건 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는 건 없어요. 무슨 뭐 이렇게 뭐 체스 마냥 이렇게 건너뛰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최단거리. 이거 공식도 원래 있는데 공식은 안 할 거예요.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거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 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 같은 거 없나? 이런 거 이렇게 체스말 같은 거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딱 붙으면 좋을 텐데. 여기 점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는 네 군데 중에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도착하려면 P, Q, R, S 중 어느 점에 있다가 요 점에 도착할까요? 가장 짧게 움직인다면. Q에서 요거 써서 요점 간다. 또는 R에서 요거 써서 일로 간다. 이래야 되는 거지. P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S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왜냐고?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짧게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A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는 다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한 점에 도착하기 위해선 그 직전에는 항상 왼쪽 점에 있거나 아래점에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어느 한 점에 최단거리로 도착하려면 바로 직전에는 왼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면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했을 때 여기에서 온다, 또 오는, 여기에서 온다 해서 3 더하기 2가지만큼, 즉 5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해 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이해 가요? 다시 최단거리로 가려면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요. 여러분 그 키보드 어플 게임 같은 걸 본다면은 무조건 오른쪽 버튼 3번과 위 버튼 2번만 눌러야만 돼요. 다른 버튼 누르면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얘가 더 많은 거리를 거쳐서 가야 한단 말이야. B까지 가려면. 그렇죠? 무조건 이 두 버튼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한 점, 만약 여기 도착하려면은 이 직전에는 여기 있었을 거야. 이 점에 도착하려면은 이 직전에는 여기 또는 여기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점에 도착하려면요. 왼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었을 거예요. 이해 가죠?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3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2가지라면 이 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총 5가지가 돼요. 합의 법칙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다음 A에서 요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하면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소화기가 있거든. 내가 소화기까지 가장 짧게 가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하면은 직진이죠. 직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A에서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요 점까지 가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 2선 하나.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도 이렇게 간다 한 가지. A에서 이 점 가는 방법도 이렇게 간다 한 가지. 이거 이해 갔어요? A에서 이 점 가는 방법도 이렇게 간다 한 가지. A에서 이 점 가는 방법도 이렇게 직진한다 한 가지. 이런 식으로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직선에 있는 꼭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직진한다 밖에 없다 이거죠. 이제 지금부터 이 각 꼭지점마다 숫자를 적을 건데요. 이 숫자가 뭐냐면은 A에서 출발해서 각 꼭지점으로 가는 최단거리 수를 적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이 문제를 원래 초등학교 때 처음 봤었거든. 그때 답안지를 봤더니 숫자만 잔뜩 적혀 있더라고. 난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A에서 이전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하면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몇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해 가죠? 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요 1과 1을 더한 두 가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고요. 자, 그럼 P에서 출발한다. 이 숫자 다 지우고. P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다 하잖아, 지금 보면은. 그럼 P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려면요. P에서 이전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P에서 이전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 P에서 이전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P에서 직진으로 하는 코스들은 다 한 가지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얘랑 숫자를 더한 두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얘랑 숫자를 더한 세 가지예요. 그래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거 나중에 아마 몇 번 더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A에서 P로 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P에서도 B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이거 두 개를 곱한 6가지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선 긋는 거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에요. 나중에 선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풀어요. 이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네. 자, 따로 할게요. 그러면 P에서 B로는 마치 이게 아니죠? P에서 B로 가는 건 이런 거야. A에서 P로 가는 건 딱 잡으면 이거죠, 모양이.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 딱 잡은 모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라인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한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고 두 가지, 이건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이것도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세 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P에서 B로 방법 세 가지, 이거 두 가지 곱하면 6가지라고. 근데 그 얘기인데 요거 나올 때마다 숫자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1에서 더하면 2, 더하면 3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제 내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풀 거야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풀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최단거리로? 이게 하나씩 선 그릴 거예요? 어느 세월에? 보통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1, 1, 1, 1, 1, 1, 1 더하면 2,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3, 더하면 6, 더하면 10, 4, 10, 20, 5, 15, 답은 35가지. 이렇게 풀어요, 보통.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이 35가지를 다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못 그려요. 이해 가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요. 여기 선 하나 끊기고요. 여기서는 좌회전만 가능함.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붙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습득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아,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난 내 멋대로 풀 거야. 그건 나중에. 알겠지? 창의력은 사실 기본기가 갖춰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요? 창의력이라고 해가지고 가끔씩 나는 창의적인 방법을 풀 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창의랑 망상을 혼동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예를 들어서 추석 때나 설날 때 이제 먼 친척집 가려면은 막 고속도로 차 막히죠. 아니면 뭐 어린이나 어디 놀러 갈 때 보면은 에버랜드 가고 뭐 이러면은 차 꽉꽉 막혀가지고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해요. 그쵸? 그 생각은 초딩도 하고 유딩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창의력인가요? 그건 창의력이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창의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난 상상했더니 뭐 타임머신 상상했어. 나 창의력 좀 쩌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인터넷 보니까 밈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막 블루투스 샤워기. 그런 생각은 나도 할 수 있죠. 문제는 그걸 만들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버튼 하나 도라에몽이에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이 딱 요만하게 바뀌는 그런 기계. 나도 상상할 수 있죠. 못 만드니까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기술, 기본 지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럼 내가 이 지식들을 잘 이용하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막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아, 블루투스 샤워기 얼마나 좋을까. 가방 안에 갖고 다니면서 땀날 때마다 한 번 탁 꺼내서 샤워하고 좀 멋있는 듯. 도라에몽이야? 그럴 순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가 알려주는 스킬들이 있죠. 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지금 방금 최단거리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알려줬죠. 그쵸? 그걸 일단 학습을 하고 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다르게 풀어볼 거야 라고 해야 정상인 거지. 난 내 법대로 풀 거야.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걸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다 풀어줄 순 없고 일부만 풀어줄 건데 어떡하지? 일단 24번 하나만 할게요. 먼저 24번 보면은 원 위에 이렇게 아이고 원이 왜 이래? 누가 원 찌그러뜨렸니? 원 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 풀라고 시켜 놓으면 여기 지금 한 명 결석이라서 7명밖에 없죠. 안타까워요. 한 명 친구 오늘도 아프대요. 그만 좀 아파요 좀. 이거 세라고 하면요 8명 중에 아마 2-3명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안 봐도 뻔해요. 그쵸? 10개구나 답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라고 푸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쵸?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부를 거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 상황을 이렇게 불러요 보통.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5개의 점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도 있거든요. W자처럼 한 직선에 이렇게 세 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5개의 점을 찍을 때. 이해가? 같은 5개의 점이지만 지금과 얘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선에 세 점이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쵸?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직선을 그어도요 이 5개의 점 중에 2개의 점만 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쵸?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 상황, 원에다가 점을 찍은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일단 이해가요? 이 표현이 앞으로 몇 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나올 테니까 일단 알아두라고 하나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선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요 선분이 뭐예요? 요 선분이 선분 AB죠. 그쵸? 저게. 그쵸? AB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5명의 사람 중에 대표 2명 뽑는 느낌이에요. 중요한 건 AB랑 BA랑 선분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쵸? 이게 뭐겠냐는 거예요. AB랑 BA랑 같다고? 5명 중에 우리 반 대표는 A와 B입니다. 말도 안 돼요, 쌤. 그래? 우리 반 대표는 B와 A입니다. 와! 이상한 거예요. 그쵸? 조삼모사 비슷한 거 아닌가? 이상한 거예요. A, B를 뽑은 거랑 BA 뽑은 건 같은 거거든. 이렇게 하는 게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조합이라 불러요. 그냥 뽑기인 거죠. 대표 뽑기랑 비슷한 개념으로.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는 그래서 뭐랑 같은 거냐면 5명의 사람 중 대표 2명 뽑기 같은 거니까. 계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대표를 뽑고 두 번째 대표를 뽑는다 한다.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몇이에요? 10개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어차피 답이 10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정 12각형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지?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거는 초등학생들 하는 거고 여러분 2학년이잖아? 2학년답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중에 더 복잡한 걸 배우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갔어요? 네. 첫 번째 대표를 뽑는다.
두 번째 대표를 뽑는다. 그런 거죠. 그 대표들한테 너는 반장해, 너는 부반장해 하면은 그때는 20까지예요. 너는 반장해, 너는 부반장해는 둘이 1등, 2등이라고 하는 순서가 나눠지죠. 그쵸? 둘이 차별화가 되죠. 그럴 때는 곱하기만 하는 거고 지금은 AB 뽑은 거랑 BA 뽑은 건 같잖아. 둘이 동등한 자격이에요. 그럴 때는 나누기가 추가로 계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얘기했듯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은 초반에 요것만 잘 구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장, 부반장처럼 서로 구별되는 뽑기인 건가? 아니면 대표라는 개념처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을 뽑는 건가를 일단 구별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갔어요? 지금은 그냥 A, B, BA 같잖아. 이게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반직선이 몇 개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풀 수 있겠어요? 반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배웠던 거 기억나? A, B 반직선은 이렇게 가는 반직선을 의미해요. 반대로 BA라는 반직선은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고요. 생각해 봅시다. AB 반직선이랑 BA 반직선은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1등 A, 2등 B. 이건 1등 B, 2등 A. 그러니까 둘은 달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쪽이죠. 이때는 반직선 몇 개 나와야 하면 이때는 5 곱하기 4에서 20개만 나온다 이겁니다. 이때는. 이해가 가요? 이거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일을 처음 배우는 거고 아무래도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고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 어렵습니다. 문제들이. 처음 배우는 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풀다 보면 그때 아마 좀 익숙해질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서술형 맛보기에서는 별로 4번 문제만 한번 해줄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자 원에 6개의 꼭지점을 넣었어요. 참고로 6개의 꼭지점이 정육각형 모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단지 A, B, C, D, E, F죠. 네. 6개의 점이 원 위에 있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원에 있다는 뜻은 아까 얘기했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상황이. 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같은 간격인가요? 혹시 연결하면 정육각형인가요? 그런 거는 문제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서 네 점을 연결해서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 개수랑 네 점을 연결한 사각형 개수를 찾는 문제예요. 삼각형이 몇 개 있게? 사각형이 몇 개 있게? 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 이해 가죠? 자, 보다시피 요거만 들어가도 벌써 여러분 그리는 걸로는 이제 끝장났어요. 못 그려요, 이제. 벌써부터.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빨리 수긍을 해야 한다고. 아까처럼 선생님이 시킨 거대로 하지 말아야지. 나는 청개구리니까 나는 반대로 풀어야지. 하지 말고요. 경우의 수만큼은 가급적이면 쌤이 푸는 걸 따라하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쌤이 푸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왜 저렇게 하는 건지는 나중에 좀 깨닫게 될 거니까 일단 쌤이 푸는 걸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요. 삼각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내가 만약에 세 점, 만약에 내가 A, B, C를 골랐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B, C, A를 골랐어. 삼각형 내가 세 개의 꼭지점 A, B, C를 골랐으면요. 이 A, B, C 고른 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한 개 아닌가요? 내가 세 점을 이렇게 골랐다 하더라도 B, C, A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하나밖에 없잖아. 아까랑 같은 삼각형 아니냐고요. 그래서요, 이 문제도 대표 3명 뽑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6명의 사람 중 대표 3명 뽑아라.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삼각형은 어쨌든 한 개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요. 6명의 사람 중 3명의 대표 뽑기 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한 거를 나누기 해야 돼요. 뭘로? 그렇지.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이거는? 20가지입니다. 여러분 삼각형 20개 그릴 수 있겠냐고요. 사각형 더 복잡할걸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4명의 대표를 뽑았어. 이거랑
B, D, C, A라고 하는 4명의 대표를 뽑았어. 이거랑. 그럼 봐봐. A, B, C, D 이렇게 4점을 뽑는 것도 결국은 이삼각형이라는 뜻이고. 그치? B, D, C, A를 뽑아도 B, D, C, A를 뽑아도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삼각형하고 얘랑 똑같은 걸 겁니다. 이해가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명 중에 뭐 하는 거랑 같을까? 4명의 대표 뽑기랑 같아요, 이게. 그래서 6, 5, 4, 3을 한 다음 뭘로 나눈다? 4, 3, 2, 1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4 곱하기 3이 이렇게 약분되고요. 6, 5, 30인데 나누기 하니까 얼마예요? 15개죠. 삼각형은 15개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못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어차피 저기 우공비 표준에 워크북도 있거든? 그때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넘겨서 이제 확률 앞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132쪽. 확률을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확률은 이제 가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평균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쌤이 한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보통 게임이 그런 거 많죠. 아이템, 드랍 이런 거. 문제가 많은 가챠 이런 것도 있죠. 확률성 게임이라고. 뭐 패키지를 구매해서 뭐 3분의 1 확률로 누구누구 스킬을 얻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3번 하면 한 번 정도는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재수 적으면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재수 없으면 5번 굴려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우리는 이제 평균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능성. 오늘 비 올 확률이 얼마죠? 나를 흐리잖아? 오늘 비 올 확률 60%래? 아까 비 왔어. 그래서 보니까 비 올 확률 60%가 무슨 뜻인데요? 비 올 확률 60%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천안 불당동이면 불당동 전체 중에 60%만 비 온다는 뜻이에요? 60%가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날짜가 4월 9일이죠. 4월 9일, 그 다음에 기온 몇 도, 바람 얼만큼 불고, 하늘에 구름 얼만큼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요런 날이 한 100번 반복하면 그 중에 60번은 비 온다. 라는 걸 뜻해요. 이해가요? 지역 중에 60%만 비 온다는 뜻이 아니라 요런 날, 요런 똑같은 날이 한 100번 정도 반복하면은 그 중에 60일은 비 온다의 뜻이에요. 그게 비 올 확률이. 일종의 가능성, 영어로 probability라고 부르는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뜻이죠. 확률은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정의.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를 찾은 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린다면 주사위에 굴려서 나올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죠. 그런 식으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뒤 내가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짝수가 나올 확률을 원해. 이런 식으로 그런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요. 주사위 중에서 짝수가 몇 개 있죠? 2, 4, 6, 3개 있죠. 전체 6가지고. 따라서 주사위를 굴려서 짝수가 나올 확률 하면은 그때는 6분의 3에서 2분의 1. 즉 2번 던지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짝수가 나와. 라고 할 거란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확률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확률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럼 그 중에 내가 찾고 싶어하는 사건의 경우는 몇 가지? 이렇게 말이에요. 즉 확률을 잘하려면 당연히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요. 안 그래요? 확률을 잘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 이 앞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친구들, 내가 말한 여유가 있다는 것은 올리드를 다 끝내서 선생님 저 숙제가 확 줄었는데요 라는 친구들 말하는 건데요. 이런 친구들은 저기 수학의 단비도 경우의 수 파트를 미리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할 숙제니까, 그치? 이게 내가 말하는 조삼모사야. 어차피 할 숙제면 지금 3페이지 해놓으면은 시험 끝나고 4페이지 하는 거고, 그치? 지금 4페이지 해두면은 시험 끝나고 3페이지 하는 거잖아. 내가 항상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할 거면 난 미리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나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최대한 미뤘죠. 방학 숙제. 우리 때는 방학 숙제가 있었어. 그중에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일기 쓰기. 국어쌤이 맨날 일기 쓰기 숙제 내줘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일기를 쓰겠냐고. 기껏해야 뭐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겠지 뭐, 그치? 스토리 하나 바꾸는 거 하는 거 하겠지 뭐. 그치? 니들이 외식을 할 때 외식한 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게 편하지. 거기다가 글을 이만큼 달 거야?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방학 기간 내내.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그때는 좀 미뤘죠. 안 하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결국은 이제 방학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그 일기 몰아쓰느라 바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숙제가 있으면 이제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하자. 그때 가서 막 땀 흘리면서 삐질삐질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수학이, 예를 들어서 수학은 좀 많구나. 과학으로 하자. 과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수업 듣고 목요일 날 수업 있겠다 쳐봐.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이. 근데 숙제를 이날 내줬어요. 여러분 숙제 언제 하죠? 수요일 날 하죠? 다음에? 그렇잖아요. 다음에 검사할 게 하면은 숙제를 전날 하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니들 그러잖아. 페르마 숙제 언제 합니까? 학원 오는 날 하죠. 집에서. 가끔은 엘리베이터에서도 합니다. 그쵸? 가끔 엘리베이터 밖에 보면은 이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숙제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쵸? 나는요, 월요일 날 내주면 월요일 날 합니다, 그냥. 그게 속이 편해요. 예, 미리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게 마음 편하게 있는 거죠. 괜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 맞다 숙제 있는데 미리 해놓고 편하게 쉬자고. 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됐어요. 과제가 있으면 미리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플러스 테스트 뽑을 일이 있으면 오늘 수요일 날 테스트 보잖아, 그치? 그럼 수요일 날 뽑지 않고 월요일 날 뽑습니다, 그냥. 아니면 전주에 뽑던가 미리 뽑아놔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 미리 다 뽑아놔요. 그게 편하다고요. 깜빡하고 잊으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의 수가 어렵단 말이야. 지금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좀 나가 약하다 싶은 친구가 있으면 수학의 단비도 미리미리 조금씩 풀어놓으세요. 필수예제 1번 봐볼게요. 문제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사위를 한 개만 던진다고 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할 때 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몇 가지? 6가지. 쉽죠? 2번,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몇 가지? 3가지죠. 그러면 3번,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쓴다고요? 6분의 3에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말이에요. 쉽죠? 네,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쉬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133쪽으로. 필수예제 2번. 이번에는 노란 공 4개랑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주머니 안에는 노란 공 4개, 파란 공 5개, 총 9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1번. 자, 지금부터 공을 1개를 꺼낸대요. 1개를 꺼낼 거래요. 그럴 때 노란 공을 꺼낼 확률. 그럼 지금은 어때? 전체가 9개, 그 중에 4개가 노란 공이니 노란 공 뽑을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9분의 4.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문제가.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3개의 공을 뽑을 때
두 개는 노란색, 한 개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고. 색깔도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이제 문제들이 점점점. 이건 이해 가죠. 두 번째,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을 뽑을 확률. 근데 지금 이 주머니에는 노란 공과 파란 공밖에 없는데 지금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을 뽑으면 살려줄게. 무조건 살려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그쵸? 이럴 때 확률은 얼마일까? 1, 100%.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일 때는 9분의 9 아니겠냐 이거죠. 그쵸? 이럴 때는 확률 1이라는 개념이고 세 번째, 빨간 공을 뽑으면 살려줄게. 빨간 공이 없는데요? 그럼 이거 뭐 죽인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 확률 얼마일까 이때는? 0. 예. 그래서 여기 133페이지 두 번째 확률의 성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 100%,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확률이 0%, 0.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이해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의 값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면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져요. 0%부터 100% 이해 가죠? 네, 그 얘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사건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133쪽까지만 하면 돼요. 오른 숙제는 되게 조금밖에 안 하죠. 그쵸? 133쪽까지만 하면 돼요. 필수 예제 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 10개의 제비. 이거 너희들 제비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뽑기죠. 뽑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뭐 오늘 청소할 사람 한번 뽑아야 될 텐데 룰렛 돌릴까? 아니면 종이에 이렇게 동그라미 X 표시해가지고 동그라미 뽑는 사람 뭐 청소시킬까? 그럴 때 하는 그게 제비입니다. 제비. 이해 가죠?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다. 이게 뭔 뜻일까? 10개 중 당첨 3개. 그러니까 3장에는 각각 당첨, 축 당첨, 청소 당첨. 이런 게 3개 있다는 거고, 그치? 나머지 7개는 꽝이요!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10개 중에 당첨 3장, 나머지는 다 꽝! 이렇게 있다는 거죠. 1번, 한 개를 뽑을 건데 이게 당첨될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10분의 3이죠. 당첨은 3개인데. 그럼 두 번째,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왜 10분의 7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7개라서 10분의 7 해도 되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에서 당첨될 확률을 빼면 당첨 안 될 확률 아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비올 확률, 강수 확률이라고 보통 부르죠. 비올 확률이 60%라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야? 비가 안 올 확률이 40%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확률, 반대의 확률을 구하는 걸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개념이 나중에 배워요. 여사건이라고 배울 겁니다. 여자가 이게 나머지라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사건, 그러니까 사건의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서 푸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7개가 있으니까 10분의 7이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방금 당첨될 확률을 찾았으니까 1에서 빼서 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